수능 6년차 국어 강사 이투스 금진쌤이에요. 독서 지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 올립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이 지문 11번 문제풀이를 위해서 지문 읽고 문제 해설 해볼게요. 그래서 화자가 나올 때 표시를 해가면서 읽을 수 있겠죠. 저울의 원리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초정밀 저울의 원리,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앞전 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앞전 요가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하고 2차요. 1차는 재료의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것이고 2차는 재료에 전압을 걸었더니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두 효과를 모두 활용한 재료가 앞전체이고요. 앞전체로 수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양극과 음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하는데요. 앞에서 앞전효가 활용한다 그랬죠?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인데, 주파수는 뭐고 고유 주파수는 뭘까? 주파수는요,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고요. 그리고 고유 주파수는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래요. 전압이랑 수정의 주파수를 일치시켰더니 수정이 더 큰 폭으로 진동하는데, 근데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요,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대요. 왜 그럴까? 질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외부 영향을 받는 거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는데, 이것을 질량 민감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량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고요. 민감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해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죠. 질량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은 어떤가?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고유 주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이제 질량뿐만 아니라 농도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고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기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대요. 질량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 주파수 감소한다고 이미 확인을 했었죠. 질량 변화가 생겼다는 말은 결국 질량이 증가했다는 말과 같겠어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해요. 시간과 값을 제시했다는 건 뒤에서 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더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이 질량까지 알아놔야 우리가 질량 민감도 통해서 농도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수정 진동자에도 붙을 수 있는 질량의 그 기체의 질량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다라는 말은 다른 것은 이 농도 측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미미한 정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질량이 큰 것이므로 주파수는 당연히 더 작은 데에서 유지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겠죠.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일정한 값을 앞에서 유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라는 거는 시간이 짧다라는 요 말과도 대응을 하죠. 시간이 짧게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값어치에 여기 도달해서 어때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므로 특정 기체의 농도는 더 빨리 잴 수 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운데 당연히 얘만 재야 되는데 다른 게 함께 붙었으니까 그죠?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겠죠.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특정 기체가 붙어서 질량 변화가 있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농도는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 기기를 활용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라고. 농도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가 어찌한지 알고 그런 상태에서 혼합 기체를 측정하면 농도를 알 수 있다. 왜?
여기 미리 측정해 놨으니까 혼합기체지만 얘가 농도 변화에 따라 주파수 변화가 어떠한지 미리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이만큼의 농도구나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또 농도에 대한 민감도라고 나오는데 우리 질량 민감도 얘기했던 거에서 여기서는 농도에 대한 민감도라고 말이 변했고요. 질량 민감도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누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눈다. 여기서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나누고 밑에서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단이나 요 문단에서 다 고유 주파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주파수 변화 정도를 알아야지 민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데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말이 요 문단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의 알코올은 여기서의 특정 기체를 구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알코올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유 주파수가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활용했죠. 그리고 일정한 값이 유지되었을 때 그 반응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빨리 재기도 했어요. 그런 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반응 시간이라던가 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선지를 지어 나갈 수 있는데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앞전체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고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다라 그랬는데 우리가 미리 측정을 해놨을 때 무엇을?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고 이 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유 주파수를 알면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가 틀렸어요? 주파수 변화라고 돼야 되는데 고유 주파수라고 해서 틀렸죠. 그리고 2번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체가 함께 붙었기에 어때요? 질량 변화가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알코올만 있었을 때에 비해서 그 주파수의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 네, 2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코올만 있던 거에 다른 거에 더 달라붙었으니까 어때요? 주파수 더 감소하죠. 3번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여기 보면 주파수가 더 작아진다 그랬는데 왜 진동자가 더 큰 폭으로 진동합니까? 아니죠. 수중 진동자의 주파수보다 진동자의 주파수 값은 더 작아지는 거니까 큰 폭으로 진동한다 아니에요.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민감도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클수록 민감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봐요. A가 주파수 변화 정도가 더 크면요. 민감도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때요? 더 커야죠. 이번에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반응 시간 나오죠. 시간이 더 짧아요. 뭐가요? B가요. 그러면 A와 B의 반응 시간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뭐가 더 짧아요? B가 더 짧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풀이를 했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지문이 EBS 교재에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2014학년도 수능 특강 과학기술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소재로 초정밀 미량 저울 나온다 이것과 그리고 수정 진동자 센서 그리고 앞전효가 활용한다는 것까지 겹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 지문을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전 효과는 2008학년도에 6월 모평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또 저울의 원리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에서요. 제가 영상에서 그러한 소재 유사함을 보이는 지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올라올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